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는 상승 시도가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무려 8,500억 넘게 나오면서 지수를 눌렀고,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션 오후장에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디지털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워딩을 하면서 변동성이 있었죠. 근데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는 미국 증시는 눌림을 대부분 만회하게 됐습니다. 정말 강력한 분기 말 드레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챙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야간 선물이 상승분에 비하면 얼마 오른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일 지수를 크게 눌러놓고 오후장에 반등시킨 이상 모멘텀 롱들이 처음 1시간은 나름 받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9시 37분에는 418.25포인트까지 선물이 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선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기 시작했고요. 개장 후 30분 동안 1,600억이 매도가 비차익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든 기타 주체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조금씩 레벨 다운을 하기 시작해서 오후 1시에는 411.65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일중 고점에서 오늘도 행사가 2개를 넘기는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변동성은 하루 종일 내려가서 24포인트 초반으로 마감했어요. 해외 시장에 비하면 변동성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틀 연속 우리 증시 변동성이 하락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변동성이 내려갔는데 주가 지수도 하락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것은 코로나 2년차에 있었던 엄청난 1월 랠리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2021년 1월 옵션 만기를 두고 시장이 대폭등을 했다가 옵션 만기 끝나고 지수가 기간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 콜옵션 가격에 거품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하락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주 전이 우리 옵션 만기 이후에도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것 같은 우려에 콜옵션 가격에 거품이 붙었는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주가가 음봉을 맞으면서 5일선 이격 조정을 주자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면서 콜옵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변동성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시황에서 변동성이 빠지면서 하락한다면 주가는 하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JP모건의 한국시장 리포트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급등에 대해서 상법 개정이 되었든 리레이팅이 되었든 한두 번 속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그래봤자 이미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코스피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슨 업사이드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 맞죠. 또 여기저기서 이상한 주식들까지 들썩이는 것을 보면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을 보이는데, 5일 이평선을 두고 지수가 사흘 연속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5일 이평 아래로 한번 세게 밀었다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조정도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연중 신고가 갱신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올해 4월 이전의 흐름, 즉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던 말던 우리 증시는 전혀 못 가거나 오히려 얻어맞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면서 우리 증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선물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2포인트 저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하거나 또는 미결제 약정을 싼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먼슬리 옵션에서는 합성 선물을 매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봤자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이제 25만 계약이 불과해요. 옛날 같으면 지금 최소 28만 계약, 그리고 심하면 30에서 32만 계약까지 늘어서 방향성 베팅이 쫙 쌓이곤 하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그냥 뉴트럴 상태인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도 시장이 상승이 휴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이 보이는데요. 마켓 메이커들은 기존의 레인지, 그러니까 상단은 430, 하단은 400, 이 배리어를 변동성 하락에 맞추어서 축소시켰어요. 하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상단 배리어만 430을 425로 눌러서 425, 400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콜옵션을 폭발시켜가면서까지는 이제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인 것이죠. 그러나 하단 배리어도 400포인트에서 뭉개는 것을 보면 이거는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8,500억이라는 매도를 선형적으로 퍼붓는데도 지수가 1%도 빠지지 않은 것은 우리 증시 매수세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기조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의 절대적 위치가 높아져서 행사가 2개를 넘긴데도 옵션 가격이 콜이고 푸시고 다 죽는 걸 보면 의미 있는 하락 같은 것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목요일 과하게 눌린 면이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갭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인덱스 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제 라인메탈 방산주죠. 무려 6%가 빠지면서 나토 정상회담 이후 상승한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상반기 선도 주식이 이렇게 눌리면 유럽 증시가 밀려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오늘 시장을 버티게 하고 또 이후 장대 양봉으로 마감시킨 것은 자동차 주식이었어요. BMW가 4.7%, 메르세데스 벤츠가 4.14%,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3.12% 상승하면서 2분기 내내 누른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아래꼬리를 달았죠. 미국 세션 들어서 관세 유예 90일 종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캐롤라인 레빗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자동차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저가 매수와 함께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주식도 반등을 했는데요. 여하튼 자동차 업종의 상승은 유럽 증시 단기 바닥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에 더해서 미국이나 유럽 모두 지금 은행주가 아주 미친듯이 상승 중이에요. 특히 이 썩어가던 유럽 은행주가 작년과 올해에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 그리고 도이치뱅크 이런 애들은 지금 10년 내 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유럽 은행주가 미국 은행주에 비해서 못 간 걸 생각하면 유럽 증시의 유럽 은행주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시장이 빠질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경제가 어떠하든 말이죠. 채권 시장은 살짝 눌렸습니다. 하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2분기 최저치를 갱신해서 87.93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PC 물가 지표는 컨센서스 상회했거든요. 또 개인 지출은 전월비 0.1% 감소가 찍혔습니다.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신호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식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또 채권시장도 잠깐만 흔들렸지 방향성 안 나왔어요. 미국 국채는 그동안이 상승이 이어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하루 쉬어간 거지. 또 유로존 국채도 그동안 계속 빠진 게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또 오를 상황도 아니어서 아래꼬리만 달렸죠. 2022년 코로나 중반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들어선 뒤 채권 변동성 지수가 지금 8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3년 넘게 80에서 160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변동성이 올라와 있다가 7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 7월이죠. 다음 달요. 채권 변동성 지수가 80을 깨고 내려갈지 이걸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권 커버드콜 ETF가 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된다는 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통화시장도 전반적으로 조용했습니다만 새벽 1시 이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캐나다의 디지털세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다. 7일 안에 캐나다에 관세 때려줄 거야. 이러니까 루니가 급락을 하고 주가지수 선물도 급락을 했어요. 근데 새벽 4시 이후 캐나다의 그 전경련 같은 곳인 기업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디지털세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그 총리한테 건의를 하면서 루니는 낙폭이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또 미국 지수 선물도 다시 변동성을 누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가 아시아 세션에서 크게 눌리면서 시장이 리스크 온 흐름을 반영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조금씩 반등한 듯했으나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 중심으로 원유 생산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라면서 급락을 했어요. 2주 앞으로 다가온 오펙 회의 전까지는 이번 주의 강력한 음봉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유가가 급락했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65달러 유지하면서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가 전일 대비 1.51% 하락해서 41.2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주봉 장대 음봉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이 변동성 상승분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유가의 장중 실질 변동성은 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기름 옵션 시장만큼은 아직도 기름이 급등락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옵션 고평가 현상이 있으면 실제 유가의 등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어쨌든 지금 2분기 마감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텍사스 기름 기준 65달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들어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였고 본장 개장 후 유럽 마감할 때까지 다우지수는 무려 1.29%를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트레이더들은 미국 개장 1시간 전
프리마켓 호가가 살살 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을 강보합선까지 누르자 이젠 조정인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개장 후 5분간이 공방 이후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 잘 나왔다는 이유로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수요일부터 이어진 전통산업 주식의 강세로 나스닥이 쉬어갈 때도 아랑곳 않고 계속 상승했는데요. 개별 종목 중 이 나이키 주식은 무려 15%나 상승하기도 했죠. 유럽 세션 마감 후에도 미국 지수 선물은 강세를 이어갔고요. 유럽 지수 선물도 상승 이어간 등 시장에 훈풍이 불었는데 지수의 상승세에 비해서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잔존일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지수의 상승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벽 2시 40분경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캐나다의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캐나다 7일 안에 관세 맞을 거야 이런 협박을 하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급락을 했어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40분에 일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돌기도 했죠.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안 죽었지만 주가가 급락했을 때도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그냥 상승이 속도 조절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스트레이트로 1시간 당겨서 당일 눌림을 대부분 회복한 채 마감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후 골드만삭스가 추가 상승한 영향을 받아서 1% 넘게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더욱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오후에 지수 선물 급락으로 그동안 살살살살 살아나던 콜옵션이 한 방에 도루묵이 됐어요. 그런데 장마감 1시간에 또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이 반등으로 눌렸던 콜옵션들이 저점 대비 10배가 납니다. 1시간 만에 10배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중거래자들의 입장이고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 보면 S&P가 다우지수처럼 1.2% 넘게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마감했다. 그러면 오늘 콜옵션이 아주 제대로 폭발하면서 머리가 아파질 수 있었죠. 그래서 오후장에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시장이 눌리겠다. 이거 굉장히 땡큐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콜옵션 상승이 저점 대비 10배가 나왔다 하더라도 오전장이 고점 못 넘겼거든요. 또 외곽의 콜옵션은 대부분 죽었어요. 자, 이건 뭐 미시적인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오늘도 인덱스 숏커버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집계된 것이라 한 주 더 봐야 되겠지만 CFTC 그 S&P COT 리포트를 보면 숏 포지션이 조금씩 손절되고 있죠. 지난주 숏 17만 4천 계약에서 지금 3만 계약 가까이 줄어든 14만 4천 계약이 S&P 숏으로 남아있는데 지난주 선물 만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숏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 주 수, 목, 금 지금 지수가 급등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숏이 좀 어느 정도 손절됐을 것 같거든요. 또 이후에 변동성이 더 줄어서 17포인트대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숏도 꽤 손절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미리 숏을 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봉상 의미 있는 음봉이 최소 1개 그리고 정석적인 패턴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음봉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었다가는 증거금 묶여 불필요하게 손절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변화를 선도하는 그룹도 이 처음에는 맛보기 매매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물량을 집어넣고 또 모두들 출구를 찾아서 몰려들 때 이른바 크라우디드 트레이드가 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 대체 뭐라고 시장이 변화를 선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음봉 1개에서 제일 정석은 3개, 음봉 3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숏 마인드 가져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숏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마감에 지금 연중 신고가 갱신한 지수를 보면 결국 숏을 보던 트레이더들이 또 손절하구나 이러 싶은데 미국 지수가 지금 유럽 증시가 6월 초부터 꺾기 시작한 것처럼 꺾인다? 그러면 이번 분기 마감 때 좀 제법 눌리고 또 이번 3분기 때는 변동성도 확대 그래서 더 크게 눌려서 4월이 저점 마저 깨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슈퍼들이 손절매를 이렇게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포지션 빌드업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오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주식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메타는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쉬어갔지만 아직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오늘은 기본적으로 굴뚝이 강했어요. 홈디포, 캐터필러 이런 주식도 같지만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주식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 분기 마감을 앞두고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빈지 털기가 있었다라고 봐요.
유럽 자동차 주식이 오른 것도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약보합 마감한 것과 달리 초반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박세가 칠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번 위클리 옵션 만기는 전반적으로 미결제약 정도 부족해요. 그런데 콜 클래스의 유효 미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는 그래도 롱을 좀 보겠다 이쪽이 많은 것 같은데 마켓 메이커들 또한 먼슬리 옵션에서는 위쪽을 더 열어놓긴 했죠. 그러나 이제는 변동성 매도를 보겠다고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 해도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가 전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눌림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재미없는 흔들림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럽이나 우리 증시나 2분기까지 주도주는 명백히 방산이었죠. 근데 그게 좀 꺾이려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방산이 가려면 라인메탈이 금요일에 눌리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방산 테마 자체가 꺾인 것도 아니고 또 모멘텀 안 꺾였죠. 근데 플레이어들은 알파가 사라진 주식이다. 그럼 일단 옆으로 치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되는데 마침 유럽이 자동차 주식이 고개를 들어서 금요일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3분기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를 놓고 좀 흔드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월이 마지막 거래일은 어떤 종목이 약세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약세가 나타날 때 지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기존 주도주가 버티면서 못난이들이 눌린다. 그러면 지수 하락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건 3분기에도 시장은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존 주도주가 눌리면서 못난이들이 버틴다? 자, 그러면 지수 하락 자체의 영향력은 크겠지만 3분기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증시가 박스 하단을 탈출하고 있다고 봐요.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텐트럼에 시장이 타코를 외치면서 받아 올렸는데 장마감 후에도 다음 주에 있을 무역 협상 마감에 대해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을 더 누르면서 신고가 갱신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현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지금 이번 주에 갭상승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도치가 나와버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중요한 지표도 있지만 목금이 독립기념일 휴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진폭에서 버티기 할 것 같습니다. 즉 하락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상승도 계륵 같은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유럽 증시 롱을 잡고 밀어보는 거 좋죠.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강력한 쇼 스퀴즈에 힘입어서 3% 넘는 주봉 상승이 나왔어요. 시장이 새로운 빌드업 할 때까지는 일중 매매보다는 포지션을 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가지수 변동성 죽고 있죠. 채권 변동성도 죽어 심지어 기름 변동성까지 지금 빠르게 죽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편안한 마음으로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기다리고자 합니다. 또 다다음 주에는 또 휴가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숏을 쌓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분간 숏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 영상의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